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이 전 세계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와 더욱더 이목을 끌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다음 주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어제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성사됐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추진으로 미뤄봤을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합의에서 영토 분할이나 교환 방식의 유연성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관측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미국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위트코프 미국 특사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토지 교환과 관련해 미국 측과의 회담은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 초기부터 푸틴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지 꼭 전장에서 일정한 영토를 정복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서 배제하고 나토의 추가 확장을 막는다는 푸틴 대통령의 목표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워싱턴과의 결별을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집중하는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일단 러시아 협상단은 그동안 미국 협상단에 러시아가 지난 2022년 말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했다고 주장한 4개 지역 전체를 넘겨받아야 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일단 미국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겼고 전쟁 종식 의지가 진지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러시아 협상단에 강경함을 고수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러시아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 영토 유연성 등을 보이며 설득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보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4개 지역의 경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는 영토에 대해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 장소는 아랍에미리트나 또는 이탈리아 로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은 빠르면 오는 11일쯤 이뤄진다는 팍스뉴스의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새 이사로 자신에 대해 충성파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토대가 된 미란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 미란 지명자는 관세정책에 따른 물가 영향 미미, 만성적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약달러 등을 주장해왔던 만큼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맞서 금리 인하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에 스티븐 미란 지명을 하면서 나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한 인물이라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지켜섰습니다. 자, 연준 이사로서의 미란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입니다. 자, 그는 상원 인준을 거쳐 쿠글러 전 이사의 자녀 임기인 내년 1월까지 연준의 이사직을 맡게 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유명한 미란 지명자는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고일 관세 정책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이른바 미란 보고서로 트럼프노믹스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보고서에서 관세 부과 시 무역 상대국들이 관세 증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달러가 고평가되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불러냈다며 마라로고 합의를 통해 약달러를 유도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펴왔던
파월 연준 의장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미란 지명자가 연준에 합류한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 내 통화 완화를 원하는 비둘기파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와 미셸 범은 부의장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윌러 연준 이사 등은 지난 7월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둘기파에 대한 득세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3.1%로 지난 1일 일주일 만에 37.7%에 비해 크게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윌러 연준 이사가 심지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7명의 연준 이사와 12명의 연준 산하 연방은행 총재들로 구성됩니다. 다만 연준 FOMC 금리 투표권은 매년 12명에게만 주어지는데요.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상시 투표권을 행사하며 나머지 4개 투표권은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아내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그들을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인데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은퇴연금인 401k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면서 미국인들의 이목이 몰렸습니다. 이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규모는 약 12조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상통화를 401k 은퇴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자산 역시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으로 허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내년쯤부터는 이제 401k 상품에 가상통화 옵션이 추가됩니다. 자, 이에 따라 그동안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피를 해왔던 자산 운용사들과 투자 관리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에보다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전문 자산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클 로버그라츠는 은퇴연금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커 투자 대상으로서는 위험하며 확정 기여형 등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더 높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선임 산업 분석가는 잠재적인 비용과 소송 등 우려스러움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분야 얼리 어댑터가 되길 거린다며 진행 속도는 더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평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계획은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노력과 맞받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시작해 최근 몇 달 사이 최소 6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일가는 가상자산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대주주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두 형제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상당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올 3월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공동 창립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발행하게 됐는데요. 또한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이름을 딴 멜라니안 코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예상장한 액테나가 한 달 만에 130% 폭등에 눈길을 끌게 됐었는데요. 자, 알고 보니까 트럼프 일가가 대거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영향으로 풀이됐습니다. 자, 이처럼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 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상승해 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한때 11만 7,500달러에 거래되게 됐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11만 7천 달러를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입니다.
네, 인공지능 AI를 내놨던 챗GPT가 사용자들에게 망상적이며 거짓되고 현실을 벗어난 주장들을 펴고 사용자들의 이를 믿는 이른바 인공지능 AI 정신병 또는 AI 망상으로 불리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온라인에 공유됐던 인공지능 AI, 다시 말해 챗 GPT와 이용자들 간 대화로 9만 6천 개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글에서 망상적 성격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격은 특히 챗 GPT와의 대화가 이례적으로 장황하게 길어질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수백여 개가 넘는 질문과 답이 오간 대화에서 챗GPT는 자신이 외계 존재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라이나 행성에서 온 스타시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에이지 종교에 등장하는 개념인 이 스타시드는 외계 행성의 생명체가 인간의 몸을 빌려 환생한 존재입니다. 또 지난달 말 이뤄진 또 다른 대화에서 챗GPT는 적 그리스도가 2달 뒤 세상에 금융의 종말을 불러오게 하고 성서에 나오는 거인들이 지하에서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대화들은 새롭게 등장한 형상인 이른바 인공지능 AI 정신질환 또는 인공지능 AI 망상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AI가 자신이 초자연적 존재 또는 의식을 가진 존재라거나 새로운 수학적, 과학적 발견을 했다는 인공지능 AI 챗봇의 망상적인 또는 거짓된 진술에 사람들, 즉 이용자들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를 칭찬하거나 또는 그 의견에 동조하고 이용자 맞춤형으로 진화하도록 설계된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인공지능 AI 챗봇이 앵무새로 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반응을 추적하고 저장해 맞춤형 대답을 내놓도록 한 인공지능 AI 챗봇의 새로운 기능이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답변을 내놓은 뒤 보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냐고 묻는 챗봇의 관행 때문에 이 같은 망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픈 AI 제품 담당 부사장 니털리는 새로운 GPT-5를 발표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0여 개국의 의사 90여 명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날 AI 스타트업 엔스트로픽은 자사의 챗봇 클로드에 대한 기본 지침을 바꿔 존중하면서도 이용자가 말한 내용에 담긴 결함이나 사실관계의 오류, 증거의 부재, 명확성의 부족 등을 지적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